안녕하세요. 어제가 16일 월요일이죠. 2시쯤 됐는데 밥 먹고 나서 이제 커피 한잔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제 사주 상담이죠, 뭐. 그런데 화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 유튜브에 올려준다는 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찮게 어제 또 마침 17일 날 올릴 그 내용을 다른 것도 이제 연락 온 게 없어가지고 다른 걸 이렇게 좀 준비 좀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마침 전화가 온 거예요. 그것도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사주를 한번 올려봤는데 굉장히 처음에 이렇게 들었을 때 그 웃는 모습 있잖아요. 그런 게 상상이 될 정도로 목소리가 상당히 그 웃음기가 있는 어떤 그런 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분이 어떻게 사주 상담을 이렇게 해달라고 할까 해서 이제 조금 한편으로는 물론 이제 아무리 실제로 사람을 안 보고 전화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여성분들이 대개 보면은 이렇게 기분 좋게 웃는 상 혹은 뭐 웃는 느낌 이제 그런 걸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했는데 실제로 사주를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렇게 웃음기 있는 어떤 목소리로 전화하셨지만 그 이면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 그건 이제 하면서 제가 요걸 한번 풀어드리는데 제가 지금 항상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목소리가 제가 이제 강의를 많이 안 했는데도 자꾸 잠기고 그래서 굉장히 제 스스로도 좀 미안하고 제가 좀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가도 이 금방 낫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요거 마치고 제가 이제 제가 다니던 그 병원에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조금 시원시원하게 깨끗한 목소리를 이렇게 전달을 못해서 좀 죄송합니다. 자, 이 사주 구조는 이렇게 됐어요. 경신년, 임오일, 갑인일, 임신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가 이 8글자 이렇게 떴을 때 딱 보고 나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거를 이제 처음에 자주 보실 수 있으면은 사주가 이제 통변 같은 거 하기에 접근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8글자만 있네? 그 다음에 뭐 경금이 2자 있고, 목이 2자 있고, 그 다음에 수가 2자 있고, 여기 이제 이 경금은 금은 세자죠. 그럼, 금이 세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이건 편관이죠. 자, 여자 사주에서 편관이 3개 있다는 거는 골치 아픈 거예요. 편관이라는 거는 이 정관 같지 않고 그냥 즉흥적인 거, 재미있는 거, 맛있는 거 먹고, 뭐 술 마시고, 기분 좋게 노는 거, 어디 뭐 드라이브 가는 거, 이런 건 잘하는데 책임성이 없다는 거, 이런 경우는. 그리고 자, 여자 사주에서 편관이 이렇게 강하다는 거는 건강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편관이라는 건 내 입장을 생각을 안 하고 상대편에서 나를 어떻게 돼? 푹푹 쑤신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상당히 힘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편관은 좀 믿음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정관 같지 않고. 그러니까 정관은 어떤 매력적인 건 없죠. 꾸준하게 이렇게 착실하게 사는 건 맞는데 그 편관이 대하는 어떤 그런 뭐 시원함이라든가 하여튼 딱 만나서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나 이 정도로 뭔가 재미있게 혹은 즐겁게 이렇게 유도하는 건 잘해, 편관은. 근데 그런 사람들은 책임지고 뭔가 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야. 자, 그런 특징이 하나 있고 요거 딱 보면 우리가 이제 양팔통이라는 말이 딱 생각나죠. 다 양으로 돼 있잖아. 여자 사주에서 양팔통이 되면 원래는 이게 여장부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뭘 해도 남자 못지않게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성향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사주 구조에 조금 파고 들어가면은 그게 잘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그러니까 이 양팔통이 있는 상태에서, 자, 이제 신금, 인목, 그 다음에 또 신금, 지지에 세 글자가 이게 역마성이죠. 역마가 이렇게 있으면 안정적으로 어디 무슨 제대로 일하는 건 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언변이 있어서 혹은 상대편하고 잘 어울릴 수 있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업통으로 뛰어다닐 만은 해. 이런 경우는 역마성이 강하니까 앉아있는 것보단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 만나는 건 자신 있게 잘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이제 일단 역마성이 있죠? 이제 그런 성향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말씀드렸지만 이 편관이 세 글자가 있으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자꾸 만날 수는 있는데 만났을 때 아무 부담 없이 이렇게 즐겁게 좋은 시간 보내고 그냥 평상시에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이 생각 저 생각 이 고민도 많은데 이런 분 만나면 이제 그런 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뭐냐? 이런 편관이 있을 때 나를 친다는 거야. 친다는 건 여러 의미가 있죠. 전혀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기분 좋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기분 나쁘게 하면서 막말로 한 주먹을 날 칠 정도로의 어떤 그런 액션도 보여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나한테 위협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편관이라는 건 특히 건강을 조심해야 돼. 편관이 이렇게 많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편관이 이렇게 많은데 이 남자는 많은데 진정 나한테 남편은 없다는 거, 안 보인다는 거. 이런 경우는. 내 남편이 제대로 유지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이렇게, 이 편관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일단 이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오화가 이게 이제 상관이니까 요건 이제 여기 자식이죠. 자, 자식인데 여기서는 요 오화가 불이 태양, 병화처럼 태양을 나타나는 게 아니라 촛불이라고 보시면 돼. 상징적으로. 그럼 여기 큰 물이 이렇게 강하죠. 여기 신금에 지장간에 또 임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이 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이 잘못하면 물에 빠져도 익사한 상태로 익사한 어떤 여건이 될 수도 있겠다.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큰 물이 있는데 촛불이 있다는 요 작은 불씨가 꺼져 버릴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물 속에 빠진다고 볼 수 있죠. 익사사고. 혹시 또 그런 걸 이렇게 그런 여건이 주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면 남편도 그렇고 또 자식도 그렇고 본인이 또 한 가지는 이 갑인이라는 글자가 있으면요, 이건 우리가 이제 고란살이라고 그러는데 상징적인 새죠. 고란새가. 그런데 이런 경우는 가장 특징적인 게 외롭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외로워하는 처지가 바로 이 고란살이라는 거예요. 고란살. 짝을 잃은 새를 우리가 고란살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러니까 이 갑이 딱 있으면, 이 사람이 성질은 있는데, 이게 남한테 따뜻하게 대한다든가, 웃으면서 뭐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이렇게 대한다든가, 이런 개념은 없다는 거야. 이게 간여지동이 있으면요, 상당히 딱딱해. 여자로서의 어떤 그런 매력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데다가 이 편관이 이렇게 많으니까 내가 항상 고집 부리고 내가, 남자가 입장에서 봤을 때, 대단한 여자인데? 이런 정도의 어떤 마음을 먹게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를 우습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간여지동도 있으니까 좀 그런 기운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 이제 토가 없어요, 토라는 건 뭐냐면은, 자, 이 토가 있는데, 토는 어떤 역할을 하냐? 목화와 금수가 있는데, 자, 이 토가 목화와 금수의 기운을 조절을 해준다는 거야. 토가 있으면. 그러니까 항상 토가 있는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도 있지만, 이렇게 울컥하는, 혹은 욱하는 그런 게는 좀 없어요. 이 토 자체가. 왜냐면 내가 항상 안정권에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토가 지금 없죠. 이런 경우는
안정이 안 된다. 항상 불안해. 뭘 하는 거 보면 뭐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뭘 하질 않고 뭔가 서두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랬다 저랬다 하기도 하고 본인이 불안하니까 안정성이 없으니까 하는 행동이라든가 말 자체도 그렇게 좀 불안하다는 거야. 토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이 사주의 단점이 뭐냐면 이게 여성 사주에서는 이 재가 있어야 돼요. 재. 자, 이 재라는 거는 재생관이 되죠. 관. 여기서 관은 남자를 얘기하죠. 남자. 그러니까 재가 없다는 거는 생을 해서 남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재가 없다는 거. 즉, 내조가 안 돼. 이런 경우. 내조가 안 돼. 여성으로서, 여자로서, 아내로서, 주부로서 남편을 서포팅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재가 없다는 거는. 그러니까 재가 없다는 건 돈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좀 상징적인 의미를 보면 현실 인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남편한테 사랑을 받을 수가 또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조건이 복합적으로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다. 딱 그렇게 되죠.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무제사주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는 좀 복잡하죠. 자식도 이제 그런 문제로 해서 조금 이렇게 뭔가 얘기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걸 이제 안고 살아야 되니까 그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로 봤을 때는 이 양팔통에서 모든 문제가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항상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면 한난조습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자, 차갑고 조한 기운이 강하죠. 자, 이 한하다는 건 차갑다, 얼어있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런 기운하고 조하다. 조하다는 습기가 없으니까 굉장히 꽉 말라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한하고 조한 기운이 강하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초지일관으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외상으로 봤을 때, 자, 다른 사람이 어렸을 때 나를 봤는데 내가 20, 30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옛날에 봤던 그 상이 그대로 얼굴에 이렇게 남아 있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변치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한하고 조한 기운이 있는 사람이 변치를 않는데 이게 융통성도 떨어져. 그러니까 사람하고 어떤 인간관계가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이 내가 뭔가를 얘기했을 때 상대편이 나를 우습게 본다든지 아니면 약간 거리감을 두려고 하는 이유는 첫 몇 마디 들어보니까 저런 여자는 내가 이렇게 만나서 내가 너무 자꾸 부담을 느끼고 뭔가 새로운 생각을 자꾸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만나면서 어떻게 돼? 웃으면서 재밌는 얘기 많이 하죠. 처음 본 사람도. 그런 사람 만났을 때 내가 마음 편하게 상대를 할 수가 있잖아.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여. 이 한하고 조한 기운은.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봤을 때 좋은 의미보다 나쁜 쪽의 의미로 기운이 이렇게 다 흘러가고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 웃는다는 거는 그 뒤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을 안고 사는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내가 뭔가 정말 고민이 많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이런데 내가 웃는다는 건 어떻게, 그걸 포장한 거죠. 내가 어려운 거를. 이게 딱 그런 구조의 어떤 사주로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쉽지가 않겠죠.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로 한하고 조한 기운도 그렇고, 여기서 편관이 많으니까 상대편이 나를 어떻게 위협을 주는 거. 즉, 이래서 이제 보통 건강이 안 좋다 이 말은 왜 나오냐면 이 편관이라는 건 살이기 때문에 나를 친다는 거야. 나를 쳐. 힘들게 만들고 나를 아프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편관이 강하면은. 그러니까 좋을 리가 없죠. 근데 본인이 고란살이기 때문에 외로움을 타고났지만 내가 이러한 환경 때문에 이거를 극복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인간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맞는다는 거죠. 이 구조로 봐서는. 거기에다가 본인도
자, 남편을 일조할 수 있는, 내조할 수 있는 그런 또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랑 이제 이혼하기 전에도 그런 게 없었으니까 이혼하게 되는 하나의 또 원인도 돼요. 뭔가 이게 다정한 것도 있고, 뭐 하면 좀 이렇게 애교도 있고, 남자를 뭔가 봤을 때 좀 더 희망적인 거, 혹은 자신감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말 한마디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게 잘 안 돼, 이런 경우는. 거기다 본인이 또 이렇게 이 역마가 이렇게 많고 그러면요, 여기저기 많이 쏘다니는 건 잘하는데 앉아서 차분하게 뭘 여성스러운 어떤 그런 거 보여주는 건 어렵다는 거야. 이 구조가. 그러니까 본인이 실질적으로 자, 웃으면서 전화 통화를 했지만, 아, 여기는 뭔가 이렇게 뭔가 다른 이면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겠구나. 이런 걸 우리가 감을 해야 된다는 거야. 감지를 해야 돼. 왜? 웃는 사람이 그게 보통 웬만한 사람은 웃을 수 있어요? 잘 안 웃잖아. 그러니까 웃는다는 건 뭐야? 포장지가 될 수 있죠. 내용물을. 이렇게 쌓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게 일치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이 자체 우리가 지금 이런 구조를 보는 거는 하나하나 이렇게 예가 다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이 사주를 설명할 때 이 8글자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어떤 성향을 드러내는지,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보면 재미있어요. 사주 공부하기가.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서 설명하는 것만 듣고 있지 말고, 이렇게 딱 뜨면 1차적으로, 이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어떤 성향으로 가겠구나 하는 걸 이게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양팔통. 그죠? 편관이 이렇게 많아. 아, 이게 문제가 있겠구나. 또 본인이 죄가 없으니까 현실 인지 능력이 약하고, 또 돈에 대해서 내가 돈 벌려고 무지하게 애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주에 죄가 없기 때문에 갈망하는 거야, 돈을. 근데 돈이라는 건 내가 갈망한다고 돈이 들어야 안 되지. 예. 돈을 벌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1차적으로. 내가 어떤 현실을 제대로 인지를 해야 되잖아. 그래야 내가 정말 저거를 어떻게 팔 건지, 혹은 저런 물건을 내가 어떻게 좀 싸게 사서 내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현실적인 걸 내가 가지고 있어야 거기서 돈이 조금씩 쌓이는 거지, 내가 상상만 해서는 돈이 쌓일 수가 없다는 거야. 이 구조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여기서 지금 전체적인 기운으로 봤을 때 이 목화가, 이 금이 강하기 때문에 목화가 용신인데 지금 42대운이잖아요. 이 목은 왔죠? 여기 저기 지금 용신이 병화가 있고 정화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 병화가 와야 돼요. 병화 1차적으로. 그런데 중요한 기운은, 전체적인 기운은 수로 가고 있다는 거야. 수가 간다는 거는 이 편관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운은 이렇게 좋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다는 거야. 지금 42세부터 80세까지 계속해서 금수로 가고 있어요. 금수로 가고 있다는 건 용신이 아니라 기신으로 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운의 흐름을 보면은 본인의 성향에다가 이게 운에서 제대로 받쳐줄 못하니까 힘들 수도 있다는 거야. 지난 세월에선 좀 나았었죠, 그나마. 시작하자마자 어렸을 때는 별 영향은 없었지만 이 목기운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을 수도 있었는데, 이제 42대부터는 자, 금수로 가니까 용신이 아니고 희신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야, 구조가. 자, 이렇게 봤을 땐 이제 뭐 간단히 봤을 땐 아, 굉장히 힘들겠구나,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그렇게만 파악하시면 실질적으로 사주를 다 이렇게 정확하게 세분해서 이게 통변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주를 어떤 유형으로 가고 있는지 그거를 조금씩만 이렇게 체킹만 하면은 나중에는 그게 조금씩 이렇게 쪼여들면서 정확하게 세심하게 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뭐든지 마찬가지지만 내가 반복해서 뭐를 자꾸 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내가 빨리 직감적으로 깨우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이 사주 구조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본인이 답답하니까 일단 뭐 사주를 한번 풀어달라고 한 건데,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이렇게 좀 좋은 얘기 해줄 수 있는 그런 건 좀 없어요. 없고, 본인도 어떤 일을 하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내가 긍정적으로,
상대편이 나를 이렇게 보니까 나는 의식적으로라도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잘 안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 살아야 돼, 혼자. 이렇게 살려면 남들이 안 하고 모르는 걸 나만이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뭔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구조가. 그러니까 본인이 여러 사람하고 어울려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건 어렵다는 거야. 나만이 알 수 있는 그걸 우리가 보통 이제 기술적인 거 이런 게 많이 있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전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러면 뭘 고치러 다닌다든지 아니면 그걸 어드바이스만 해줘도 그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돼? 반대급부를 제공해 주겠죠. 네, 그렇게 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잘 살 수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사회생활 하면서 이렇게 자기 본심을 이렇게 덮어두고 상대편에 이렇게 드러내는 어떤 그건 잘 안 돼. 쉽게 해서 쇼가 잘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은 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거를 본인이 딱 터득해서 그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바로 이제 기분 좋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마치고요.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 주십시오. 날씨가 자꾸 더워지니까 이제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